세계 최초의 흡입형 치료제 개발 국가는 네이버 종토방에서 포함. 우리 주주님 1205OH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네이버 종토방에 나왔던 거 봐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요. 간략하게 귀에 꽂히고 눈에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볼게요. 흡입형 치료제 개발 국가 영국, 한국, 러시아. 제일 빠른 국가는 영국이었으나 지난달에 임상 3상 실패했다. 러시아는 2상 진행 중이나 전쟁 여파로 임상 불확실성 부각되고 임상이 끝나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승인 난리 만무하다. 한국의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와 CTP63의 칵테일 제제로 델타, 오미크론, 스테스를 모두 잡는 치료제로서 이미 세포주 검사에서 미국 식약처의 효능을 인정받아서 2상을 건너뛰고 3상 2,200명을 세계 각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4월부터 진입하려고 하나 일정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하반기에 중간 결과 발표 후 긴급 승인 신청 예정임. 자, 엄밀히 말하면 미국 국립보건원이죠. 그쵸? 미국 식약처의 효능을 받았다. 세포주 검사에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NIH 그리고 하반기에 중간 결과 발표 후에 긴급 승인 신청을 예상할 수도 있겠죠. 그쵸? 제네릭에 비하여 부작용이 제로, 극소량으로 폐에 직접 주입하고 가정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편의성을 확보해서 저렴하게 가정용 상비약으로 사용 가능하다. 이러한 치료제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갈 수 있는 유일무이한 치료제가 올해 연말쯤이면 세상에 나올 수도 있음. 기나긴 터널을 빠져나와 상승 초기에 접어든 셀트리온의 초강력 파이프라인이 추가됨으로써 기대치로 주가 상승에 탄력이 올라리 머지 않았음. 셀트리온 비상하라. 자, 충분히 참고할 만한 그런 내용의 그런 글이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유럽 감염 재확산, 미국도 긴장. 그래서 유럽과 미국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줄어들었다가. 코로나 확진자를 보게 되면요. 지금 독일이 다시 29만 7천 명, 30만 명에 거의 다가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확진자가 줄어들었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요. 미국도 5만 명, 대한민국이 세계 1위예요. 38만 1,000명. 그래서 코로나는 변이와의 싸움이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이가 나오고 있고요. 독성은 약해지더라도 결국은 엔데믹, 풍토병으로 낫게 되기 때문에 치료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흡입형 치료제가 범용으로서 자리 잡아서 우리 셀트리온의 해시카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셀트리온이 이제 회계 이슈가 종식됐잖아요. 이제 기업 가치의 성장 그리고 합병이 남았죠. 셀트리온이라는 사업 분야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지 그리고 기업 가치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제약바이오의 1등이라는 부분, 그 부분 다시 한번 짧게 큰 그림에서 인지하고 가자고요. 자, 제약바이오 분야 첫 번째 케미칼 의약품이 있죠. 그리고 바이오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바이오 의약품의 강자이죠. 이 바이오 의약품에는요. 제조합 단백질이 있어요. 이거에는 인슐린이 있고요. 인터페론이 있고요. 성장 호르몬이 있고요. 적혈구, 백혈구, 증식 인자가 있습니다. 그쵸? 1세대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해요. 2세대는 바로 바이오 의약품의 몸통인 항체가 있습니다. 항체. 전 세계 250조 시장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10%만 갖고 와도 매출액은 25조입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요. 이 시장이 형성되면서 사실 미국 샌프란시스코 바이오텍, 바이오밸리가 형성되었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게 차세대 바이오 의약품 시장인데요. 여기에는 유전자 치료제와 세포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포함하겠죠. 아직 시장 규모는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나 시장 규모는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 시장. 근데 시장 규모는 정말 작아요. 줄기세포 치료제는 배양이 문제입니다. 생산에 한계가 있어요. 이 부분이 아직까지도 과학기술로는 사실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이 유전자 치료제, 얘는 충분히 기대해볼 만하다. mRNA, 얘를 가지고 유전자 치료제를 가지고 확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자, 그리고 바이오 베터 기술이 있어요. 바이오 베터 기술에는 피하 주사 제형 기술이 있습니다. 얘는 한국의 알테오젠, 대한민국의 셀트리온, 그리고 미국의 할로자임이 있어요. 할로자임이 세계 1위예요. 얘는 이 분야에서 그냥 세계를 잠식했다고 보면 되고요. 한국에는 알테오젠이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이 있다. 이 피하 주사 제형을 가지고 끊임없이 바이오 베터 그리고 신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ADC, 항체 약물 결합체에서 우리가 차세대 항암제 시장에서 정말 이 자체적으로도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데 여기에 엄청난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글로벌 바이오텍인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몇십 조, 24조 금액인가 투자해서 이 회사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차세대 먹거지로서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바로 항암제를 지정을 했고 여기에 카티와 카티 기술과 바로 ADC 기술에 어마무시한 투자를 하고 있다. 글로벌 빅팜들이 앞으로 차세대 바이오 시장을 항암제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시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전 세계 의약품 시장 중에 바로 자가면역 질환 시장과 항암제 시장. 우리는 이 두 가지 시장에서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빅팜을 향해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ADC까지 말씀드렸죠. 그리고 바이오 베트의 세 번째 기술, 약효 지속성 플랫폼. 바이오 의약품이 좋은데 투여를 우리 몸속에 들어가게 되면 방광기라 그래서 빨리 사라지게 됩니다. 이 방광기를 획기적으로 늘린 기술이에요. 그래서 한국의 한미약품, 랩스커버리, 그리고 제넥신이라는 바이오텍, 요 기술, 하이브리드 FC 기술이라고 하죠. 이런 애들이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중 항체. 항체 하나는 보통 단일 클론 항체라고 하잖아요. 항원 하나에만 달라붙는데 이 양팔에 항원 두 개를 잡는 겁니다. 이중 항체 플랫폼이라고 하죠. 전 세계 한 70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의 이중 항체 플랫폼이 지금 개발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크게 바이오 베터 기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분야에서 우리는 압도적인 그런 신약, 바이오 베터, 그리고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이 바이오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을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는 드디어 0세대 의약품인 백신에서도 바로 경쟁력, 감염성 질환에서도 경쟁력을 갖춰 나가면서 갑니다. 그리고 케미칼 의약품도 이제 제네릭, 이 부분에서 코로나에서도 화이자와 머크의 이 제네릭을 담당하고 있고 케미컬도 글로벌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고요. 다케다의 동아시아 제품권을 인수했기 때문에 얘도 지금 이제 국제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내부에서도 커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케미컬과 바이오. 대한민국에서는 따라올 상대가 없다. 그쵸?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전 세계 판매와 유통을 이제 우리가 직접 해나갑니다. 상상도 할 수 없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부분, 그래서 우리가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목적지 아시죠? 첫 번째는 전고점 돌파이다. 추세가 이제 나오고 있다. 여러분 주말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비가 소복소복 내리고 있다가 멈췄다가 그러네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셀트리온의 수급 화면입니다. 최근에 무려 11일 연속 기간이 순매수를 했었어요. 보이시죠? 그 중에 연기금도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다. 보험과 투신을 비롯해서. 자, 그래서 이 날짜를 보게 되면은 3월 2일, 3월 3일 이때부터예요. 3월 3일 차트를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한눈에 들어오는 차트에 화면이 있다. 자, 3월 3일부터죠. 정확히 볼게요. 주가로 밀었어요. 그리고 기간이 순매수 들어왔던 11일. 요 기간 동안 주가가 턴을 했다. 그래서 회계 이슈 전 제자리로 돌아왔다. 현재 그 상태에 있다. 제가 언급드렸죠? 주가 밀고 회계 이슈로 밀고 누군가는 모아갔다. 그리고 올려놨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다. 이제
이 부분 가격대에서 합병과 인프라, 그 다음에 기업 가치에 대한 성장이 앞으로 셀트리온의 이 전고점을 향해서 가는 목적지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언급드리죠. 전고점 돌파는 큰 그림에서 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기업 가치의 성장, 나오는 제품이 줄줄이 지금 6개에서 24개까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팜을 향해 가고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때라는 것이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에게도 주가 상승 추세, 그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다리면 그때 반드시 도착합니다. 간밤에 나스닥이 2.05, S&P가 1.17, 다우가 0.8%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간밤에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 이유가 우크라이나 놓고 미국과 중국 정상이 대화를 한다. 안도 속의 기술주 강세,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미국 연준, 이 이슈가 결국은 일단 0.25 상승을 마감을 했고, 그리고 시장이 안도하면서 상승을 했고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됐고, 여기에 우크라이나, 이 부분 미국과 정상이 대화한다 그러면서 다시 조금 더 모멘텀이 붙었는데요. 얘는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준의 이 부분은 속도가 어떻게 나오느냐. 제가 거듭 언급드리죠. 빠르게 못 올린다. 긴축 속도도 빠를 수가 없다. 그러나 연준이 시장을 조절하고 싶으면 강하게 또 공포 분위기 형성을 할 거예요. 이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연준과 우크라이나도 극단적으로 시장이 빠그러질 때, 그때 공포가 오거든요. 이때 털리지 마세요. 지금은 증시의 큰 샥이 오기에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거 인지하시면서요. 결국은 털고 갈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결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장을 자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비단 한국 시장 예를 들면은요. 한국 시장은 부동산 시장이 꺼지면은요. 경제가 망해요. 여기에 가계 부채가 어마무시한 한국 GDP를 거의 능가하는 규모로 부동산에 다 자금이 쏠려 있어요. 부동산이 꺼지면 금융시장이 붕괴가 됩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이 붕괴가 되면 실물 경제가 박살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한국은 금융 부동산 시장을 비롯해서 주식시장, 전 세계가 지금 자산시장을 자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그림에서 시황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자, 유가 한번 보고 갈게요. 유가가 최근에 좀 많이 튀었다가 조금 가라앉은 게 무려 103달러입니다. 120달러까지 갔었죠. 기름값이. WTI유가 엄청 제대로 상승, 슈팅이 나왔었어요. 최근에 주유소를 가보니까요. 리터당 2,000원은 기본이에요. 자, 어제 금요일이었는데요. 제가 7시 정도 기준점? 금요일이면 차가 되게 막히는 시간대거든요. 근데 이 올림픽 도로가 크게 안 막히고 좀 뚫렸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출근길이랑 퇴근길에 차가 많지가 않아요. 기름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차를 놓고 대중교통을 다니는 걸까요? 아니면 경기가 좀 안 좋다는 신호일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기름값뿐만 아니라 어디 음식값을 가더라도 김밥부터 해서 콩나물 국밥부터 해가지고 조금씩 다 올렸더라고요. 기름 가격이요. 그래서 이 음식값은 한 번 올리면 내릴 수가 없잖아요. 기름값이야 조절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은 대세이자 패러다임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해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의도적으로 조장도 하고 있다. 물론 이 이면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겠죠. 그리고 양적 완화, 돈 무제한 찍었다.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유가도 사실 수요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수요처가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전기차, 자동차가 첫 번째 1순위인데요. 휘발유와 내연기관차, 경유에 종식이 오고 결국은 대부분의 모든 차들이 전기차로 변환을 하게 돼요. 수소차든 간에. 그러면 휘발유의 수요가 사라진다는 거죠. 경유하고.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도 미국이 쉐일 혁명이 있었어요. 2008년도에. 그래서 공급을 굉장히 많이 뽑아지고요. 중요한 건 계속해서 휘발유를 채굴하는 기술이, 원유를 채굴하는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공급 이슈는 얼마든지 나왔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그리고 오펙 플러스, 중동과 중동 기타 지역에서 이 공급량을
상당히 조절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플레이션, 유가가 어느 정도 잠잠 속도가 올라가는 부분이 조금은 추세를 좀 유지하는 게 좋겠죠. 시진핑 올가을 대만 무력 침공, 러시아 기밀 보고서 SNS 유출. 자,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다음으로 대만 이슈를 제가 계속 언급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의 전 세계 경찰, 이 경찰 위치를, 이 지위를 놔두고 계속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미국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약해진 자리에 바로 중국과 러시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시장에 또 한 번 노이즈가 올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보다 더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여기에는 대만에는 사실 이꼬르 반도체가 들어가거든요. 이 반도체. 중국이 절대 포기하지 않겠죠. 그래서 미국도 상당히 이 반도체에서는 양보가 사실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시끄러워질 수 있는 그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언급드리죠. 대외적인 이슈는 지나간다. 우리가 휘둘릴 필요는 없다. 단 시장은 좀 반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바이든 시진핑 우크라이나 놓고 110분간 팽팽한 신경전. 바이든 중국 러시아 지원 응분의 결과 초래 경고. 시진핑 대만 문제 잘못되면 파괴적 영향 공세.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협상 중시에는 공감대. 그래서 우크라이나 놓고 지금 바이든과 시진핑이 얘기를 했고, 대만 놓고는 지금 사실 이 부분이 협의가 너무나 힘든 부분입니다. 영토 부분이라. 자, 그리고 제가 어제 블록체인을 좀 언급을 드렸잖아요. 사실 우리가 반드시 인지해야 될 키워드 중에 하나거든요. 블록체인. 앞으로 현재 4차 산업의 중심은 두 가지 심장이 있다고 제가 이미 수십 번 언급드렸어요. 인공지능이라는 첫 번째 심장과 블록체인이라는 두 번째 심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심장이 전 세계의 문명을 이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82조 원의 블리자드를 산 까닭은 이 82조 원. 아무리 글로벌 플랫폼 또는 글로벌 회사라 하더라도 이 82조 원 정말 절대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어마무시한, 우리나라 예산이 몇백 조잖아요. 그쵸? 우리나라 GDP가 한 1700조 있는데 80조, 82조 어마무시한 돈이에요. 한 개 기업이, 즉 기업의 미래를 여기에 배팅하고 있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기업의 미래를 여기다 배팅하고 있다. 카카오도 김범수 의장이 바로 메타버스를 기업의 미래로 좀 찍어놨어요. 그쵸? 우리도 이 부분을 인지해야 된다. 자, 그리고 네이버 제페토 글로벌 가입자 3억 명 돌파. 그래서 이 부분 결국 블록체인과 메타버스 이 부분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시그널이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시대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